강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애청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여러분, 교리가 어려우신가요? 사회교리는 더더더 어려우시다고요? 가톨릭 사회교리가 낯설고 어려운 분들은 이 시간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세상을 걷는 예수.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장 조정훈 안토니우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조정훈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6월에 첫 방송을 하고 벌써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한 달여간 방송해보시면서 소감이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네. 6번째 시간인데 매주 한 해 한 해 분량 이렇게 대본 쓰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 쉽게 만들려고 해보는데 그래도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이야기 들었을 때 계획 이렇게 해 나가면 되겠다 머릿속에 이제 그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간들이 되고 있네요. 아직도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몇 주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주 동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신부님께서도 또 애청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세상을 거는 예수에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서 저희가 깜짝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을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중간 점검하는 시간이 될 듯한데요. 지난주 세상을 거는 예수 방송 들으신 분들은 너무나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1891년 사회교리의 시작을 알리는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반포하신 회칙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새로운 사태, 2번 찬미 받으소서.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세요. 1891년 사회교리의 시작을 알리는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반포하신 회칙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새로운 사태, 2번 찬미 받으소서. 네, 신부님께서 참여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5빵빵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또 CPBC 빵 앱을 다운받은 분들은 무료 메시지 창인 빵톡을 이용해 주셔도 좋고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신부님과의 근황 토크 그리고 지난 시간 복습을 마치고 나서 정답은 발표하겠고요. 그때까지 정답 보내주신 분들 선정해서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5005번, CPBC빵의 어플 무료 메시지 창인 빵톡, 유튜브 댓글 등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정답 메시지 기다리면서 방송 이어가 볼 텐데요. 신부님 한 주간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지난주에 제가 각 교구의 사무국장 회의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 회의는 올 가을에 주교님들 축의 정기 총회가 있는데 이제 그걸 준비하는 회의인데 이 주교님들의 이 회의가 1년에 2번 이제 공식적으로 열립니다. 이 정기 총회를 앞두고 각 교구의 교구청 국장 신부들 그리고 각 위원장 이런 신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지난번 회의는 교구 사회사무국장으로 참석을 했고요. 이제 8월에는 또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환경위원장도 제가 맡고 있어서 이 회의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금요일하고 계속 겹쳐 있어서 조금 참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신부님께서 맡으신 직무가 참 많으시죠. 지난번에 경찰 사목 담당하고 계신 최철 신부님께서 깜짝 손님으로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사회사목국 신부님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차례로 초대해서 신부님께서 생태환경 전국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서울에서 열린 전국 사회사목국장 회의는 당일치기로 다녀오셨나요? 네, 하루에 갔다 왔습니다. 오. 쌍촌역에서 이제 교구청이 쌍촌역이 있으니까 네. 지하철을 타고 송정역으로 가서 그다음에 수서역 SRT 타고 다녀왔습니다. 또 수서역에서 지하철 타고 목적지 가고 끝나고 다시 지하철 열차 이렇게 왔는데 제가 12시 56분 SRT 타고 올라갔다가 광주 송정리에 도착하니까 7시 54분이었습니다. 네. 가장 교통편이 좋아서 우스갯소리로 광주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서울과 제주라는 말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와 서울 간의 이 거리가 좀 짧진 않죠.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날 회의는 딱 1시간 했습니다. 뭐 다들 지치셨는지 회의 안건 내면 그냥 쉽게 통과되고 그리고 회의 끝나고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시간 회의를 위해서 제가 6시간을 이제 어떻게 보면 도로에다가 바쳤잖아요. 그래서 네. 코로나 기간에 했던 우리 줌을 많이 사용했는데 줌 이야기도 했었는데 또 신부님들이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줌은 적응이 잘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대면 회의도 관심 없으면 앉아 있어도 뻘짓하잖아요. 네. 언젠가는 바꿔지겠지 또 바꿔지리라고 또 희망을 해봅니다. 네, 저도 같이 응원하면서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또 특별한 날이라고요. 신부님께서 방송 시작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날인가요? 네, 오늘 특별한 날이 맞습니다. 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건이 있었던 날이고 작년 이맘때 전국적으로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사건 사고도 참 많았는데 1년 전인 오늘 2023년 7월 19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경에 폭우 사태 피해 지역인 경상북도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이던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최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시간이 지난 뒤에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 흔히 좀 최상병 사건이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네. 1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정치권에서는 나름대로 이 사건의 문제점을 또 지적하고 더 명확한 조사를 위해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1대 국회 마지막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고 무기명 투표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해서 부결되었죠. 그리고 다시 새로운 국회 22대 국회가 개원해서 첫 번째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고 최수근 상병의 어머니께서 일주기를 앞두고 쓰신 편지가 있습니다. 네, 제가 편지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 아들 일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엄마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표현해야 살 것 같아 몇 글자 적어봅니다. 누가 이 쓰라리 마음을 알까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투입을 시켜 화가 났지만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건 수사가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하고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지금까지의 심정을 적어봅니다. (7월 19일이면) 저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일주기가 되어가는데
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고 엄마의 입장에서 염려가 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날 물속에 투입을 시키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투입을 지시했을 때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지금도 의문이고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전 다른 것 바라는 거 없습니다. 누가 7월 19일 날 유속도 빠르고 흙탕물인데 왜 물속에 투입시켜 실종자를 찾게 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장화를 신고 들어가 수색을 하게 했는지, 장화 속에 물이 들어가 걸음이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이 밝혀져야 저도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유속이 빠른 흙탕물 속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저희 아들이 희생됐으니 진실과 한 점의 의혹 없이 빠른 경찰 수사가 종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진실이 밝혀져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이 일주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진상이 규명되어 저희 아들 희생의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서 더 이상 저희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 최수근 엄마 올림. 대통령이 제의 요구권을 행사한 최혜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의 요구권, 거부권은 상권 분립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으로 입법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거부권을 너무나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2년의 재임 기간 동안 4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동안 벌써 15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빈도수로 따지면 독보적인 넘버원입니다. 최혜병 특검법과 또 많은 국민이 원하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최혜병이 왜 급류에 휘말려 목숨을 잃게 되었는지, 그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누가 방해했는지, 어떻게 왜곡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것을 못 해준답니다. 그것을 대통령은 아주 하기 싫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뭐가 어렵다고 못 해줍니까?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이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했던 말입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냈고 또 보내야 하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낼 수 있고 다시 가정으로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는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이 되는 그런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부님, 오늘도 잠시 지난주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세상은 아주 급변하게 됩니다. 네. 철도와 전기기관이 발명 이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던 많은 물건들이 이제 기계의 힘을 빌려서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힘이 최고였는데 강력한 기계가 그 힘을 대신하게 되면서 노동자들이 점점 그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1차 산업혁명 때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도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AI 등의 발달로 사람들의 직업이 사라지게 될 거라고 말이죠.
1차 산업혁명 당시에는 실제로 어떤 사회 문제들이 있었나요? 여러 사람이 하던 일을 한 대의 기계가 대신하니까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실업자는 넘쳐나게 되고 도시에 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게 되고 공해 문제, 위생, 주택, 또 빈민가 문제 등이 발생을 하고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계급이 등장을 하죠. 바로 공장을 운영하는 신흥 부자가 만들어지는 반면에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노동자 계급이 등장하게 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새로운 노동자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의 힘이 되어주기를 바랬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교회가 그런 힘이 되어주었는데 이제 교회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신자들은 개인적인 자선행위와 또 사랑의 실천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사회 시스템적인 문제를 개인들의 노력만으로는 모두 해결할 수는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틈을 공산주의가 비집고 들어오게 됩니다.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니 노동자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결과 노동자들이 이제 교회를 하나 둘씩 떠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장 조정훈 신부님과 사회교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세상을 걷는 예수 만나보고 있는데요. 신부님, 저희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애청자분들께 깜짝 퀴즈를 내드렸습니다. 신부님께서 문제를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1891년 사회교례의 시작을 알리는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반포하신 회칙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새로운 사태, 2번 찬미 받으소서. 네, 문제 정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퀴즈에 참여해주신 애청자분들의 메시지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문자로 8256 애청자님께서 예수님 찬미합니다. 매주 잘 듣고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하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4867 애청자님께서도 찬미예수님 정답 새롭게 하소서. 빵톡빵의 단골 손님 독림동 본당 최은철 베드로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유튜브 댓글로도요. 준준브로님께서 새로운 사태 1번이요. 오늘도 본방사사입니다 해주셨고요. 안젤라님께서 아까 최해병 사건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프시다고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진실규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안젤라님 답은 1번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장유미님께서도 유튜브 댓글로 신부님 건강하시죠? 화면에서 뵈니 더 반갑습니다. 하고 신부님께 인사를 남겼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 신부님, 오늘 퀴즈의 정답은 무엇인가요? 네, 정답은 1번 새로운 사태 레룸 로바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번 찬미 받으소서는 레오 13세 교종이 아닌 프란치스코 교종의 생태적 회칙이죠. 퀴즈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선정해서 방송이 끝난 후 저희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신부님, 그럼 저희는 방송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새로운 사태라는 교황님 회칙이 반포되었던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새로운 사태 회칙 1항에서 레오 13세 교황님은 노동자 문제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아나운서님 회칙 1항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레오 13세 교종의 회칙 새로운 사태 1항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기술의 발전, 변화된 노사관계, 극소수의 막대한 부와 대다수의 빈곤, 노동자들의 자기 신뢰 증가와 상호 결속의 필요성, 그 밖에 윤리의 타락이 투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 문제보다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형제 여러분, 치명적인 오류를 반박해야 하는 순간이 닥칠 때마다 본인이 교회의 선익과 공공선을 수호하기 위하여 여러 회칙들을 반포하였던 전례에 따라 또한 똑같은 동기로 인하여
이제 본인은 노동자 문제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네, 당시 노동자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지를 레오 13세 교정께서 회칙, 새로운 사태의 가장 서두에서 강력하게 주장해 주셨는데요. 신부님께서 계속 관련 말씀 이어가 주시죠. 네, 분명히 산업혁명이 인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분명히 희생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산업이 발전할수록 더 열악해졌습니다.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더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이용하려고 했고, 노동자들에게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하고, 기계에 밀려서 실업률은 높아지고 고용은 불안해지고, 이처럼 새로운 산업사회의 등장은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노동 문제를 발생을 시키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레오 13세 교황님은 회칙 새로운 사태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이제 본인은 노동자 문제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아나운서님이 회칙 12항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레오 13세 교황 회칙 새로운 사태의 12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본인에게 속한 권한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신앙과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그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의 권한에 속한 방편들을 관장하며 종교를 보살피는 일이 본인의 주된 임무이므로 침묵을 지키는 것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같이 보일 것이다. 분명코 이토록 어려운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활동과 노력을 요청한다. 즉, 국가의 통치자들, 고용주들과 부유한 자들, 그리고 이 문제에 직접 연루되어 있는 노동계층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교회의 협조가 없다면 그 모든 노력은 분명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교회는 자신의 가르침으로써 인간 정신을 계몽하고 각 개인의 생활과 습관들을 교화시키는 데에 노력을 쏟으며 노동자들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적절하고도 합당한 범위 내에서 국가의 권위와 법률을 개입에 의지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이 회칙은 가톨릭 교회에 대한 비우호적인 시대에 나왔습니다. 공산주의의 후원을 받는 그런 사회운동은 교회를 적으로 간주를 하고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시대였죠. 그래도 교황님은 새로운 사태라는 회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네, 간추린 사회교리 89항에서도 새로운 사태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있다고요? 예,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최초의 중대한 사회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레오 13세 교황은 사회 문제에 관한 첫 회칙 새로운 사태를 반포하였다. 이 회칙은 임금 노동자들의 조건, 특히 비인간적인 열악한 상태에서 고달프게 살아가는 산업 노동자들의 비참한 조건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여러 문제와 주제에 대한 가톨릭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현대적인 용어로 설명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아나운서님 혹시 메이데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화 같은 데서 비행기가 추락할 때 이 구조 요청하는 그 뜻으로 긴급하게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렇게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메이데이는 조난 신호로 쓰이는 국제적인 긴급 신호죠. 프랑스에서 나온 말이라고 날 도우러 오십시오 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보통은 3번 연달아 부르죠. 그래서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말이 들리면 통신 중에도 모든 통신기기가 침묵을 지켜야 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제 그런데 제가 아나운서님에게 드린 질문은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말장난처럼 들리겠지 모르겠지만 조난신호로 사용하는 메이데이는 이거 붙여서 사용을 하고 메이와 데이를 떼어서 말하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메이는 5월, 데이는 날이니까 5월의 날인가요? 네. 제가 오늘 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이제 메이데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글로 풀면 5월의 어느 날이 될 거고 전 세계적으로는 메이데이를 노동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886년 미국의 노동조합들은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시위에 돌입을 합니다. 1886년 5월 1일 당시 미국 산업의 중심지이자 노동조합 조직의 중심지였던 시카고에서 노동자 4만 명이 모여서 최대 규모의 노동 시위가 열립니다. 바로 그날이 5월 1일, 우린 그날을 메이데이라고 말하죠. 네. 19세기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전 세계 노동자들의 중요한 관심은 8시간 노동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하루 일당은 $1 정도, 한 달 일해도 $20 정도밖에 벌지 못하는 노예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공장 기계를 멈추고 상가는 문을 닫고 이때 투쟁의 목표가 영국의 사회계획가 오원이 주장한 내용인데 바로 이런 말입니다. 8시간 일하고 8시간 놀고 8시간 쉬자. 아나운서님 혹시 8시간 노동구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주 40시간, 주 52시간은 들어봤는데 8시간 노동구두는 처음 들어봅니다. 네. 상징적으로 시위 첫날 약 25만 명의 노동자들이 이미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공장에서 만든 구두, 그래서 8시간 노동구두를 신고 파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8시간 일하고 8시간 놀고 8시간 쉬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게 138년 전에 이미 나온 말입니다. 당시 세상은 노동자들 편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5월 3일 파업 농성 중인 사람에게 발포해서 한 명이 죽고 여러 명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 다음 날 4일에는 노동자들이 시민들과 함께 모여서 평화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경찰이 강제 해산하려고 하자 누군가 경찰에게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거기에 대응해서 무차별 또 난사를 해서 여러 명의 부상자와 사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경찰은 폭탄을 던진 범인을 잡겠다면서 여러 명을 체포했고 그중 8명을 재판에 회부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8명 누구도 폭탄을 투척했다는 증거를 찾지를 못했죠. 하지만 8명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고 심지어 사인에게는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비극인데요. 네, 맞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나운서님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1889년 세계 20개국의 사회주의 운동가와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세계 노동운동의 연대 조직을 결성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 모여 제2 인터내셔널 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서 1886년 5월 8시간 노동시간 쟁취를 위한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고 그때의 희생자들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였다. 국제노동자협회는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함께 1일 8시간 노동의 확립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대규모 국제시위를 조직한다는 실천 결의사항을 밝히며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대회를 개최하였다. 홍길동전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어찌하여 일신이 적막하고 부영이 있으되 호부호영을 못하니 심장이 터질 것 같구나. 어찌 통한한 일이 아니리요.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이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절이 있지만 노동절을 노동절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좀 읽어주시겠어요? (1957년 5월 22일) 이승만 대통령은 5월 1일은 공산도당들이 세계 적화를 위해 선전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날이니 이날과 구별하여 반공하는 우리 대한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이 제정되도록 하라는 지시로 노동절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은 1958년 11차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결성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바꾸었다. 1963년 4월 17일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도 공포되었는데 이때의 노동절의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게 되었다. 그 후 오랫동안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였으나 많은 노동단체들이 불만을 제기했고 1987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에서는 3월 10일을 더 이상 근로자의 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하였다. 결국 정부는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변경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5월 1일은 공산도당들이 세계 적화를 위해 선전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날이니 3월 10일로 북한에서 노동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니 박정희는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 5월 1일을 노동절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로 지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해야 될까요? 참 아쉽기는 합니다. 네, 아쉬운 마음을 남기면서 관련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장 조정훈 안토니오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